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필수 개념 1에서 역학적 에너지 해가지고 돼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운동 에너지 플러스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자, 이거 두 가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 운동 에너지 해가지고 나오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운동하는 이라는 말은 어찌됐든 속력이 있는 이라는 소리가 될 거고, 물체가 가진 에너지인데 물체라면 당연히 질량이 있겠죠. 그쵸? 근데 뭐 질량이 크면은, 질량이 큰 애가 움직이면은 에너지가 클 거고,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에너지가 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 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네요. 2분의 1 mv 제곱. 아마 중학교 때 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운동 에너지가 뭐다? 2분의 1 mv 제곱이다. 즉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저거는 뭐 중학교 때는 주구장창 계산을 했겠지만은 여기서는 일과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물체에 한 일은, 알짜 힘이 물체에 한 일은 뭐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고 돼 있네요. 그쵸?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그림으로 바로 가면은, 자, 이 수레에다가 지금 F라는 일정한 힘으로 밀고 있어요, 수레를. 그쵸? 자, F라는 일정한 힘으로 S만큼 밀었네요. 그지? 자, 만약에 여기에 뭐 어차피 바퀴니까 뭐 마찰은 없겠네요. 그죠? 마찰력이나 공기저항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한다라면은 이 수레에 작용하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레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뭐야? F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 F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S만큼 같단 말이죠. 그치? 자, 그래서 이 수레가 받은 일은 FS가 되는데 요 힘이 뭐라고? 알짜 힘이라고 지금. 다른 힘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의 FS는 뭐다? 알짜 힘이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알짜 힘이 한 일은 뭘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그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구나. 즉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뭐 여기 증명 뭐 이렇게 쭉 하고 돼 있는데 증명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혀 안 중요해요. 자, 이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자,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고 돼 있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꼭 이런 거 줄 거야. 뭘 민다, 뭘 당긴다, 뭐 이런 걸 줄 거거든. 그치? 자, 밀거나 당기는 힘이 한 일은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수평면이잖아. 그지? 수평면이니까 뭐 위치 에너지나 이런 걸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따가 경사면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자, 이거 일단은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위치 에너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해서 돼 있네. 그지?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물체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기준점과 다른 높이에 있을 때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 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배우지 않고 이거를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자, 위치 에너지 하면은 뭔가 익숙하죠? 그지? 자, 근데 이 위치 에너지의 실제 이름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왜 중력 포텐셜 에너지냐? 뭐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층에서 떨어졌어. 뭐 2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뭐 다리가 다치겠지. 그지? 근데 뭐 우리 집이 21층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아마 죽을 거야. 그지? 자, 왜 2층에서 떨어지면 다리가 다치고 21층에서 떨어지면 죽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 죽을 정도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거야. 그치? 죽을 정도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라고. 왜? 2층에서 떨어지면은 딱 2층 높이만큼만 중력을 받게 되거든. 그치? 근데 21층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중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야. 즉,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떨어졌을 때의 속력이 빠르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돼. 위에 있으면은 더 위로 올라갈수록 잠재적으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에너지가 증가하는구나.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포텐셜, 잠재적인이라는 뜻이죠. 그치?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다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중력 때문에 그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을 더 오랫동안 받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로 더 많이 전환되는 거죠. 그치? 그 잠재적인 힘이 중력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물체의 무게와 같은 힘 mg로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릴 때 F가 물체의 한 일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mgh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중력과 같은 힘으로 위쪽 방향으로 mg만큼으로 얼마만큼? h만큼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1은 어떻게 돼? mg라는 힘으로 h만큼 올렸으니까 1은 mgh가 되겠죠. 그치? 자, 즉 물체를 들어 올린 힘이 한 일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뭐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야. 그쵸? 자, 중력이 클수록 그 다음에 높이가 높을수록 잠재적으로 얘를 뭐 실탕 하고 끊어져 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속력이 그만큼 빠를 거 아니야. 그치? 높이가 높을수록. 그죠? 그래서 이만큼 일한 만큼 뭐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치? 결론적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쓴다? mgh다. 그치? 중력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아까 내가 앞서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알짜 힘이 한 일은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고 그 다음에 그냥 밀거나 당기는 힘이 한 일은 뭐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 그랬잖아. 그치?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래.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질량이 m인 뭐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해볼게. 여기서는 뭐 경사면 더럽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뭐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아마 이쪽 방향으로 mg sin 세타만큼의 힘을 받게 될 거야. 그쵸? 이거는 중력이 분해된 힘이죠. 그치? 중력이 운동 방향에 대해서 분해된 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F만큼의 힘을 줬다 라고 해볼게. F만큼의 힘을 줘가지고 S만큼 이동을 해가지고 이 물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물체가 처음 속력이 예를 들어서 V였어. 근데 나중 속력도 V였다라고 합시다. 아하.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여기를 S, 그 다음에 이 높이를 H라고 하면은 내가 F로 이 물체를 땡김으로써 지금 어떻게 됐어?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했잖아. 그치? 자,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밀거나 당기는 힘이 한 일은 얼마라고? Fs야. 그치? F라는 힘으로 당겨가지고 S만큼 이동을 시켰어. 그치? 즉, 밀거나 당긴 힘이 한 일은 뭐라고? Fs죠. 그치? 근데 이거는 뭐라고? 밀거나 당기는 힘이 한 일은 뭐라고? 결국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모두 변화시킨다 라고 했었어. 그쵸? 자, 근데 보니까 지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거든? 여기서도 2분의 1 mv제곱, 여기서도 2분의 1 mv제곱. 그치? 속력이 같으니까. 그러면은 FS가 한 일은 결국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FS가 한 일은 그냥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뭐다? mgh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런데 알짜 힘은 뭐가 되냐? 자, 알짜 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 F죠? 그죠? 얘는 mg sin 세타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녀석 여기서도 V, 여기서도 V. 즉 등속 운동을 했지. 그치?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했다. 즉 가속도가 0이다. 뭔 소리야?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잖아. 그치? 알짜 힘이 0이니까 얘랑 얘는 지금 같은 거야. 그치? 같으니까 알짜 힘 F- mg sin 세타 요게 지금 0이라고. 그치? 자, 어쨌든 알짜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어찌됐든 0이 나오겠지? 왜 0이야? 알짜 힘이 한 일은 뭐라고?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 그랬거든.
맞죠? 운동 에너지 안 변했잖아. 여기서도 2분의 1 mv제곱, 여기서도 2분의 1 mv제곱. 그치? 그러니까 R자 힘이 한 열이 1이 0이니까 뭐다? 운동 에너지도 안 변한다. 즉 중요한 거 뭐라고? R자 힘이 한 1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죠? 그 다음에 밀거나 당긴 힘이 한 1은 뭐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요거를 꼭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네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해가지고 자, 아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중력이 나를 당기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에너지였어. 그치? 멀리서 오래 당길수록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커지는 거였지. 왜? 떨어졌을 때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뭐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력이 나를 당기잖아. 그치? 근데 탄성력이라는 게 지금 뭐야? 뭐 용수철이나 어떤 고무줄이 가지는 복원력의 일종이죠. 그치? 원래 길이가 요 정도였는데 내가 요쪽으로 슝 하고 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 다시 얘는 요쪽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여기를 탄성 원점이라고 하면 내가 얘를 이렇게 당겼을 때 다시 탄성 원점을 향해 돌아가려는 힘이 생기거든. 그쵸? 이게 탄성력이야. 용수철도 그렇고 고무줄도 그렇죠. 그치? 자, 그런데 이 탄성력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뭐 용수철 많이 당기면서 놀아봤을 것 같은데 내가 요만큼 당겼을 때 요만큼 당겼을 때 요만큼 당겼을 때 어때? 많이 당기면 많이 당길수록 탱 하고 더 빠르게 탄성 원점을 향해 가는 거 느껴지셨죠? 그치? 많이 당길수록 어때? 그리고 내가 더 힘들어. 즉 당긴 길이에 탄성력이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탄성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얘는 일단은 당긴 길이에 비례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거를 당긴 길이 x라고 하면은 자, 당긴 길이에 비례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야. 용수철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종류가 뭐 다양해.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용수철도 있고, 그치? 뭐 모나미, 뭐 그 스프링, 그치? 그런 것도 있고. 굵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철로 만들었냐, 알루미늄 만들었냐, 뭐 이런 재료에 따라서도 이 탄성이 다를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런 걸 보정해주는 상수가 필요하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용수철 상수 K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탄성력이 뭐냐라고 하면은 용수철 상수 곱하기 당긴 길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내가 지금 요렇게 당겼을 때, 그치? 요렇게 당겼을 때 힘은 요쪽, 그치? 반대 방향으로 받게 되죠. 혹은 용수철을 이렇게 뭐 눌렀을 수도 있어. 눌러가지고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 슝 하고 누르면 얘가 다시 또 탄성 원점을 향해서 튕겨져 나오죠. 나는 요쪽으로 눌렀지만 얘의 탄성력은 반대 방향으로 받아. 그치? 그 방향이 반대다라는 거를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탄성력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일단은 F는 마이너스 KX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어찌 됐든 얘도 지금 뭐야? 이렇게 당겼을 때 요쪽을 향해 가면서 계속해서 힘을 받지. 이렇게 밀었을 때 원점을 향해 가면서 계속해서 힘을 받지. 힘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될 거야? 속력이 증가하겠지. 속력이 증가하면 뭐가 생길 거야?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지. 즉 얘도 뭐다? 잠재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를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이런 겁니다. 자, 탄성력의 크기와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 즉 F 곱하기 X 그래프죠. 그치?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탄성력이라는 건 어때? 거리에 따라 달라져요. 그치? 중력은 아주 뭐 대기권 밖을 벗어나거나 뭐 그러지 않는 한 중력은 웬만하면 일정하죠. 그치? 근데 얘는 거리에 비례해서 탄성력이 증가한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FS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1차 함수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힘이 해준 일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요 면적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요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라고. 그치?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해줬으니까 이 일은 뭘로 전환이 돼야 돼? 뭔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겠죠? 그치? 이게 뭐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여기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역학적 에너지 세 가지가 나왔네요. 첫 번째,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야?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지? 이게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혹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되는 거야? mgh다. 중력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거는 중력.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kx 제곱이다. 자,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뭐라 그런다?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뭐라고 돼 있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지?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역학적 에너지, 즉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였죠. 중력 포텐셜,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의 합. 요거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자, 중요하네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죠? 마찰, 공기 저항 혹은 중력 이외의 다른 힘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참고로 중력 이외 다른 외력이 없을 때.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밀거나 당기거나 이러면 일을 해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겠죠? 그지? 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뭐다? 항상 일정하다. 이게 뭐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 보시면은 자,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를 내가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1번 위치에 있을 때 지금 정지해 있대. 그치? 정지해 있고, 그럼 이건 뭐야?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거지? 그럼 뭐만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죠.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치? 자, 높이가 h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된다? mgh다.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뭐다? 1번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로 오게 되면은 얘를 이제 살짝 놓은 거지? 놓게 되면 점점 떨어지면서 속력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치? 속력이 증가하니까 드디어 뭐가 생겨?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고. 그쵸? 아직 땅바닥에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땅바닥을 기준으로 하면은 위치 에너지도 있겠네요. 그쵸?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야?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되겠구나. 그쵸? 이게 2번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쵸? 근데 떨어지는 도중에 만약에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없는 거잖아. 지금 중력 이외에 다른 외력이 없죠? 그렇게 됐을 때 뭐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즉 1번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2번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뭐 요만큼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있으니까 3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 그 다음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즉 떨어지기 직전에는 어떻게 될 거야? 위치 에너지는 없이 운동 에너지만 남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4번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mv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때 뭐다? 1, 2, 3, 4번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같다. 즉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같다. 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식은 뭐냐라고 하면은 mgh1-mgh2 해가지고 돼 있는데 2번과 3번에서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뭐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차지. 그치? 즉 이거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맞죠? 자,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래. 내려가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잖아. 그치?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되겠네. 그치? 내려가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잖아.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즉 변화량이라는 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겠네. 그치?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생각을 해보면 이래.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했으면은 운동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보존이 될 거 아니야. 위치 에너지가 10 빠졌으면 운동 에너지가 10만큼 증가해줘야 전체 합이 보존이 되겠죠. 그치? 즉, 이 식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그래야만이 뭐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쵸?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쵸? 이때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은 뭐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라고 해서 돼 있네요. 그지? 자, 요거를 이제 가볍게 한번 사례별로 보면은 이래. 자, 여기서는 일단은 X만큼 땡겼네. 여기가 아마 탄성 원점인 것 같고요. 그지? 여기 원래 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X만큼 땡겼다라고 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요쪽 방향으로 일단 어떻게 돼? Fx만큼의 탄성력을 받게 될 거야. 그치? 이 힘에 의해서 얘는 뭐가 생겨? 탄성 포텐셜이라는 게 생기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잡고 지금 안 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정지 상태인 거야. 그러면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어? 2분의 1 kx 제곱, 즉 탄성 포텐셜밖에 없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놨습니다. 자, 놓게 되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슝 하고 달려가면서 속력이 생겨버리죠. 그치? 여기서 이제 속력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 2분의 1 kx 원만큼 당겨져 있으니까 원 제곱만큼의 탄성 포텐셜도 있지만 뭐 또 있어?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도 있는 겁니다. 그쵸? 첫 번째니까 그냥 v1이라고 할게요. 이해되시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뭐야? 더 빨라졌겠지? v2라고 돼 있네요, 여기. 더 빨라졌을 거 아니야? 그치? 반면에 그만큼 탄성 포텐셜은 줄어들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얼마입니까? 2분의 1 kx2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2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치? 얘는 커지고 얘는 줄어들었을 거야. 맞죠? 그 다음 이제 원래 길이로 왔어. 원래 길이로 오면은 원점에서부터 늘어난 길이는 0이잖아. 즉 원래 길이에서는 뭐다? 탄성 포텐셜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만 남아? 속력만 남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mv 제곱. 요게 뭐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도 공기저항 혹은 뭐 마찰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전부 같겠구나.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치? 이게 전부 같다. 시험에서는 주로 요게 나올 겁니다. 가장 빠른 지점에서의 뭐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혹은 속력을 구하라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가장 빠른 지점이 어디라고? 탄성 원점이 가장 빠른 지점이라고. 그쵸? 왜? 탄성 포텐셜이 0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겠죠. 2분의 1 kx 제곱은 뭐다? 2분의 1 mv 제곱이다. 자,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게 될 거고 속력 물어보면 속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혹은 뭐 용수철 상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쵸? 이게 뭐다?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유낙하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프다 해가지고 돼 있네요. 자, 물론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는 해당 문제가 많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내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금 보시면은 Y축은 에너지인데 낙하 거리에 따른 에너지, 그죠? 낙하 거리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가 나와 있네.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위치 에너지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위치 에너지는 어때? 낙하 거리가 증가할수록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거야. 즉,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슝 하고 있었는데 얘가 낙하 거리 일씩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정확하게 일씩 위치 에너지가 거리에 비례해서 감소하게 될 거라는 거지. 즉,
낙하거리가 증가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위치 에너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쵸? 위치 에너지가 0이 됐다라는 건 이제 바닥에 꼬라 박았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존돼야 된다라고. 즉,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보존돼야 된다라고. 그쵸? 그러면 자동으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그래야 합쳐서 요거 나오죠. 그치? 합쳐서 요거 나오고, 합쳐서 요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에너지 낙하거리 그래프는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에너지 낙하시간 그래프는 조금 요상하게 생겼죠. 그치? 자, 에너지 낙하시간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자, 운동 에너지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자, 운동 에너지가 뭐야? 2분의 1 kx 제곱이지. 아, 미쳤나봐. 자,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치? 근데 자, 얘가 슉 하고 떨어지면서 뭐 받아? 중력 받지. 그치? 일정한 크기의 힘인 중력을 받을 건데 가속도 변해 안 변해?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가속도 안 변합니다. 그치? 가속도는 g로 일정하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시간에 따른 속력은 뭐야? gt가 되겠죠? gt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그쵸?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g 제곱 곱하기 t 제곱. 그치? 자, 낙하 시간 제곱이죠? 그치? 그 다음에 에너지. 자, 에너지와 시간은 무슨 관계야? 2차 함수 관계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 2차 함수꼴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야 된다? 보존돼야 된다라고. 그치? 이 녀석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위치 에너지는 이런 패턴으로 나와줘야 합이 일정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에너지 낙하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2차 함수꼴로 나오게 되겠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헬리콥터에서 줄에 매달린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합니다. 일정한 속도. 일정한 속도로 끌어올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속도 이런 거 보는 순간 뭐다? 아, 알짜 힘 0이구나. 이런 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정지 또는 일정한 속도면. 그치? 자, 물체가 끌려가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볼까요? 기억. 헬리콥터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뭔 소리야? 그치?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량이 있으면 중력은 작용하는 겁니다. 그죠? 아주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니은.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 그랬는데 일정한 속도로 끌어올린다며. 그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 증가하죠. 왜? 위치 에너지 뭐니까? mgh니까. 그쵸? 그러니까 증가한다. 니은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줄이물체를 당기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은 0이다 라 그랬는데, 자, 알짜 힘이 한 일이 0입니다. 그쵸? 알짜 힘이 한 일이 0인데 얘 한번 힘 분석해 볼까요? 자, 위쪽으로 지금 뭐야? 장력 작용할 거야. 그치? 근데 아래쪽으로 뭐 작용해? 중력 작용해. 근데 알짜 힘이 한 일이 0이다. 뭔 소리야? 알짜 힘이 0이다라는 소리잖아. 그치? 즉, 장력과 중력이 같다라는 소리야. 그치? 즉, 이게 0인 거는 장력 마이너스 mg 곱하기 높이가 0인 거야. 이게 0인 거라고. 그쵸? 근데 줄이물체를 당기는 힘이 한 일은 뭐야? t 곱하기 h.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0이 아니겠죠. 그치? 장력이 0인 건 아니니까. 맞아, 아니야. 그죠? 그래서 디귿은 뭐다?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아주 얘도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풀이 방법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은 A점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 1kg인 물체가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1kg네요. 자,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차는 A점과 C점 사이에서 40이고, 그 다음에 B점과 D점에서는 50이다. 그리고 C에서의 속력은 B에서의 속력의 2배이다 라고 돼 있네요. 그죠? 여기가 2V면 여기는 V예요 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맞지? 자, 보니까 지금 공기저항이나 공기저항 무시한다 라고 돼 있고, 그치?
얘는 지금 중력을 받고 있어. 그러면 중력 이외에 작용하는 다른 외력 있습니까? 없죠. 그치? 즉, 이 문제는 뭐구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써볼 건데요. 용수철 없으니까 탄성 포텐셜은 없을 거야. 그치? 근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는 있을 거고요. 떨어지면서 속력이 증가할 테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을 겁니다. 맞죠? 이 합이 어때? 일정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A점에서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A점에서 위치 에너지를 모르니까 그냥 X라고 높게 뭐 높이 안 줬으니까. 그치? 근데 확실한 건 A점에서 가만히 놓은 그랬으니까 뭐야?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0. 맞죠? 자, 그런데 여기랑 지금 여기 A점과 C점에서의 차이가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40이라 그러지. 자, 떨어지면서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겠지. 그치?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돼? X-40 이렇게 될 거야. 포텐셜 에너지 40만큼 감소했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합이 일정해야 되거든. 그치? 여기도 뭐다? 일정해야 된다고.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뭐다? 자동으로 40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힌트가 있었지. 여기서 2V면 여기서 V다. 그치? 속력이 2배 차이 난다. 이렇게 됐는데 속력이 2배 차이면은 운동 에너지는 몇 배 차이야? 4배 차이가 되겠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그치? 여기는 V제곱, 4V제곱 이렇게 4배 차이가 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뭐가 돼? 10이 되겠네. 맞죠? 그런데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될 거야? X-1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얼마 차이 난대? 50줄 차이 난대. 그치? 그럼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야? X-60 되겠네요. X-60 이렇게 될 거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60 돼야지. 그래야 보존되니까. 맞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놨으니까 한번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기억. A와 B 사이의 거리는 1.5m다라 그랬네요. 그치? 자, A와 B 사이의 거리를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위치 에너지가 몇 줄만큼? 10줄만큼 감소했습니다. 그치? 위치 에너지 감소량 한번 볼까요? 1kg짜리가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을 받았는데 10줄 감소하려면 몇 미터 떨어져야 돼? 마이너스 1m만큼 떨어져야겠죠. 맞아, 아니야. 그죠?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1.5가 아니라 1m네요. 그지? 기억 틀렸네. 그 다음 니은. C와 D 사이에서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18줄이다. 자, C와 D 사이 한번 봅시다. 여기랑 여기네요. 그지? 그때 중력이 물체의 한 일 그랬어. 그지? 뭐 해석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얘는 지금 알짜 힘이 뭐야? 중력이지.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알짜 힘이 중력인데 알짜 힘이 한 일은 뭘로 전환된다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 그랬잖아. 맞죠? 자,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 그랬는데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20줄만큼 증가를 했네요. 그치? 중력이 한 일은 뭐야? 20줄이네. 왜? 중력이 알짜 힘이니까. 그죠? 니은도 틀린 지문 되겠네요. 그 다음 D에서 물체의 속력은 2루트 30m/s이다. 자, D에서 물체의 속력은 그랬네. 자, D에서 보니까 우리는 뭘 알아?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안 해요. 그치? 자, 운동 에너지가 60줄인데 운동 에너지 뭐라고?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그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V는 루트 120 이렇게 되겠네요. 2루트 30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죠? 디귿 옳은 지문 답은 2번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앞서 배운 그래프가 나왔네요. 그죠? 9월 모평, 11학년도 9월 모평이니까 상당히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자, 높이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낙하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낙하거리 에너지 그래프, 그 다음에 시간 에너지 그래프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앞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했었죠? 자, 그럼 바로 그냥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철수,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 그랬네.
자,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 속력 빨라지니까 그래프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증가하죠. 그치? 그래프를 보더라도 시간에 따라서도 증가하고요. 그치? 낙하 거리에 따라서도 증가합니다. 맞죠? 철수는 일단은 옳은 소리 했네요. 그 다음에 0이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해.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그냥 낙하를 한다라 그랬고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 합이 계속 일정한 그래프가 나오고 있잖아. 맞죠?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보존되겠네요. 그죠? 0이도 옳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2분의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2분의 t야라 그랬네. 그치? 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은 사실은 이 그래프 가지고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게 2분의 h만큼 낙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2분의 h만큼 낙하를 하게 되면은 2분의 h 정지 상태에서 2분의 h니까 딱 여기네요. 이제 반절만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t야라 그랬는데 자, 얘가 지면까지 지금 요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자, 지면까지 요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무슨 힘 받아? 중력 받죠. 그치? mg만큼 중력에 일정한 힘을 받게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가속도는 뭐야? g로 일정하게 될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을 VT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자, 정지 상태에서부터 가만히 놓아가지고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았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그치?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아마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겠어? 그쵸?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돼? 1대, 3대, 5대, 7. 즉 이동거리의 비가 1대 3대 5대 7이 된다라고. 맞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h만큼 낙하한다라 그랬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만큼의 면적을 h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요만큼의 면적이 h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 t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t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걸린 시간이 2분의 t야라 그랬는데 2분의 t가 지금 여기죠? 그지? 2분의 t가 여기인데 얼마만큼 갔어? 1대 3인데 전체 면적이 h니까 여기 면적은 얼마? 4분의 1h가 되겠죠. 그지? 여기 면적은 얼마? 4분의 3h가 되겠죠. 즉 2분의 1t 동안 얼마나 떨어져? 4분의 1h만큼 밖에 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쵸? 2분의 1t일 때 얘 어디 있다고? 여기 있어. 그죠? 자, 그러니까 뭐다? 2분의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2분의 t다. 요거는 뭐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철수 0이가 되겠네요. 3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높이가 3h인 A점에서 가만히 놓은 수레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네요.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대. 그리고 BC점에서 수레의 속력 줬고 그 다음에 높이를 안 줬네요. 그치? 그 다음에 B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다? 운동 에너지의 2배이다 라는 조건까지 줬습니다. 그러고 물어본 게 C의 높이 물어봤네요. 그죠? 자, 이 문제도 지금 보니까 수레의 크기와 모든 마찰 및 공기 저항 무시한다 라고 돼 있네. 그치? 그러니까 저 수레는 지금 중력 이외에 받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중력 이외에 받는 힘이 없으면 이걸 뭐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구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문제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즉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식이 나오면은 이 문제는 끝나게 되겠네요. 그죠? 가볼까요? 자, 일단은 정지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 없고요. A점에서는. 그지? 그 다음에 3H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mgh, 3mgh 이렇게 놓을게요. 오케이? 질량은 그냥 m이라고 놓고. 자, 이렇게 오는 동안 어찌됐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건데 여기서는 뭐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둘 다 있죠? 그러니까 높이 모르니까 일단 라지 h라고 놓고. 그지? 얘의 위치 에너지 어떻게 돼? mg 라지 h.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 곱하기 2v의 제곱이니까 2mv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B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2배라 그랬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야. 이거의 2배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크기가 4mv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혹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뭐구나? 요게. 얘가 2배니까 요게 뭐다? 2분의 1 mg 라지 h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으로 오게 될 거야. 요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도 좀 높이를 몰라요. h 프라임 뭐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 일단은 mg h 프라임 플러스 3v니까 2분의 9 mv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뭐 결론적으로 뭐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됐으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크기가 같다 해가지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요 관계부터 한번 볼게요. 오케이? 요 관계부터 보면은 3mgh는 일단은 h, 라지 h에 대해서 통일을 해서 라지 h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2분의 3mg 라지 h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요거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지 h는 2h다 해가지고 나오네요. 그치? 아, 요거는 뭐구나? 2h구나.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mv제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mv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돼? 3mgh는 자, 4mv제곱, 2mv제곱이니까 6mv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쓱쓱 하면은 2mv제곱은 mgh다. 뭐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네요. 그치? 자, 요걸 구한 다음에 이제 요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보니까 mgh 프라임 플러스 2분의 9mv제곱 그랬잖아. 그치? 2분의 9mv제곱 그랬는데 mv제곱은 뭐야? 2분의 1 mgh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2분의 9 mv제곱 하게 되면 뭐야? 4분의 9 mgh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고. 맞죠? mv제곱에다 2분의 1 mgh 그냥 대입한 겁니다. 그치? 자, 이 식은 결국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거는 뭐랑 같아? 역학적 에너지가 3mgh와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mg h 프라임은 4분의 10이니까 4분의 3 mgh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mg 사라지니까 h 프라임은 뭐다? 4분의 3 h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면에 정지해 있던 놀이기구의 연직 방향의 일정한 힘과 그 다음에 중력이 함께 작용을 해서 P점까지 가속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중력만 작용을 해가지고 Q에 도달하였다. 뭐 Q에서는 정지를 했겠죠. 그지? 그 다음에 높이가 h고 3h고 걸릴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초다 그랬네. 자, 뭐 시간 주고 거리 주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일단은 VT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요 문제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그죠? 자,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정지 상태였는데 위쪽으로 힘을 가해가지고 위로 올라갔대. 그치? 그러려면 이 F는 일단은 중력보다 큰 힘을 가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아마도 뭐다?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겁니다. 일정한 힘을 가했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중력만 작용했다라 그랬거든. 그치? 중력만 작용했다 그랬으니까 올라가면서 아래쪽으로 중력 작용하고 운동은 이쪽 방향으로 한 거야. 즉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을 했고 가속도는 뭐다? 마이너스 g가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P점에서부터 Q점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근데 걸린 시간 3초다라 그랬으니 여기가 3초가 될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여기랑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올라갈 때 힘을 가한 구간은 H만큼 올라갔다라 그랬고, 그치? 중력만 작용한 구간은 어때? 2H만큼 올라가게 되지? 여기가 2H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은 H고 요 삼각형은 2H니까 시간의 비가 어떻게 돼? 1대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는 뭐표? 1초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죠? 자, 그 다음 우리 여기 가속도도 안다, 그지? 중력만 작용을 했으니까 가속도는 뭐야? 마이너스 g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가 마이너스 g인데 시간이 1대2니까 여기는 가속도가 어떻게 될 거야? 플러스 2g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일단 VT 그래프 끝났네요. 맞죠?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Q에서 놀이기구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F가 한 일과 같다라 그랬네.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물어봤네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의 에너지가 일단은 0이야. 정지에 있었고 그냥 바닥에 있었으니까 정지, 운동 에너지 0. 그치? 그 다음에 바닥, 위치 에너지도 빵이라고. 근데 일을 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됐어? 일을 함으로써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치? 위치 에너지 얼마만큼 생겼어? mgH만큼 생겼어. 그치? 속력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V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2분의 1 mv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지. 맞죠? 이게 지금 왜 생긴 거야? 내가 위쪽으로 당겼으니까. 그치? 밀거나 당기는 힘이 한 일은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 그랬지. 즉, 이게 뭐다? F 곱하기 H가 되겠구나. F가 한 1이 되겠구나. 역학적 에너지가 0에서 이렇게 변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건 뭐냐면은 Q에서 놀이기구의 위치 에너지와 같습니까? 를 물어본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뭐다?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여기서부터는 뭐만 작용했어? 올라가는 동안에 중력만 작용을 한 거야. 그치? 중력만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 그랬어. 자, 올라가가지고 여기는 3H만큼 올라가서 정지를 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3mgH가 됐을 거인데, 그치?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됐을 건데 중력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즉,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F가 한 일은 결국에서는 뭐야?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와 같다. 요거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니은 F의 크기는 놀이기구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의 3배이다 라 그랬네. 자, 우리 이제 요거 구해놨잖아. 그치? 자, 0에서 1초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놀이기구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아요. 그치? 근데 가속도가 플러스 2g다. 즉, R자 힘이 어떻게 돼? 위쪽 방향으로 EMG가 될 거야. 질량이 M인 애가 2g만큼의 가속도를 받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내가 밀거나 땡기는 힘 어떻게 돼야 돼? 3mg가 돼야지 R자 힘이 윗방향으로 EMG 작용을 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중력 크기의 3배이다. 역시 옳은 지문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높이 물어봤네. 자, 높이 한번 구해볼까요? 중력 가속도는 10이고 그랬잖아. 그치? 아, 여기서의 가속도가 뭐구나? 20m/s 제곱이구나. 그치? 가속도가 20m/s 제곱인데 1초 흘렀네. 그치? 그럼 1초일 때 속력은 얼마야? 20m/s죠? 그치? 그럼 이 넓이 어떻게 됩니까? 10m네요. 맞죠? H는 뭐다? 10m다. 디귿은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자, 이번에 풀었던 문제들은 사실은 그나마 조금 풀만한 좀 쉬운 문제였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되니까 좀 기본적인 문제를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